예전에는 세일즈 마케팅의 드라이브를 걸면 회사가 지속 가능한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그래봐야 10년을 못 가네. 조직의 성장이 있으려면 피플의 성장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이런 변화가 무쌍한 이 환경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피플 파트너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인식을 최근에 좀 많이 해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브랜드인 제규어 랜드로버라는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어느덧 22년째 계속 하고 있는 피플 파트너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20대 때는 좌충우돌 시기였고요. 시작은 국내 대형 회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예요. 여전히 좋지만 나는 HR이 하고 싶은데 이제 재무로 발령이 나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또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의 갭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저희 회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재무총괄하는 상무님 아래 대리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쭉 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인사, 총무, 비서, 1인 몇역을 다 합니다. 그렇게 주니어 때 일을 열심히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부, 각 회사의 펑션마다 HR이라는 그 부서가 있을 텐데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재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육성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함께 팀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제너럴리스트로 하고 있는 역할이 인사부의 본연의 업무일 텐데요. 기존에 채용하고 교육하고 보상하고 노무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고 그게 또 조직에게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 조직의 성장이 있으려면 피플의 성장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여러 이제 에비던스가 나와 있듯이 이제는 조직들도 많이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세일즈 마케팅의 드라이브를 걸면 회사가 지속 가능한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그래봐야 10년을 못 가네. 그러니 이제 이런 변화가 무쌍한 이 환경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유기적으로 애자일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조직의 어떤 유기체가 필요하고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 피플 파트너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인식을 최근에 좀 많이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역할을 제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HR은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HR은 분명히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만큼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답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 답을 제가 찾을 수는 없고 그 답을 같이 찾아나가는 과정을 함께 돕는 약간의 그냥 여정의 동반자? 저는 그 역할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저렇게 사람들이 골프에 저렇게 중독성이 있을 만큼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그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잡힐 때 잡히지 않는 네, 그리고 내가 똑같이 어제 그 구장에 왔는데 똑같은 코스인데 달라. 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피플 파트너링과 사람이라는 이런 우리의 관계에도 너무나 많은 변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가는 과정. 그래서 제가 HR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몇 년 못 다니고 어찌 보면 그 회사를 그만둔 꼴이니까 그 스토리가 과연 저한테 성공적이었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어렵지만 최대한 나를 탐색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자기 주도성과 권한과 책임이 같이 수반되는 그런 문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굉장히 막 으쌰으쌰하면서 팀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컬처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그립고 중요했거든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아서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저희 후배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어떻게 22년이나 다녀요 한 회사를 열심히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조금 돌이켰을 때 끊임없이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 저거 재밌겠네 라고 해서 겁 없이 덤볐던 것 같아요. 제도가 이게 없네? 그럼 팔러시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하면 어떨까? 프로젝트 기안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막 일을 만들어서 상무님 이거 좀 봐주실래요? 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한 32살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약간의 당돌한 용감함 어찌 보면 다행히 그 상무님과 그 환경에서 너무 잘 받아주셨고 또 제가 거기서 약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벌써 흘러 있는 거예요. 더 오랫동안 저희 회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커스터머는 저희 동료분들이거든요. 상사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 조직 문화가 편안한가. 그럼 나는 HR이니까 커리어 비전의 저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래서 원 모티베이터라는 단어를 제가 30살 때 책상에다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그러면 편안한 이런 문화를 내가 만드는데 어느 만큼 내가 기여를 하고 있나,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늘 서포트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저희 회사에 대한 사랑과 저희 동료에 대한 짝사랑이 항상 되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워커 스타일은 희열, 기쁨, 생명력, 도전 이런 거죠. 일은 즐겁고요. 즐겁다라는 게 항상 펀한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밌네 라는 것은 힘듦을 동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러너스 하이가 정확히 뜻이 뭐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일종의 마약 같은 그런 게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게 워커스 하이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제일 힘든 직후였어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사 쪽이니까 조직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하고 감원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이제 원치 않지만 직원분들의 잡을 이제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갈등 관계에 놓인 두 파티의 중간에서 중재를 하느라고 중간에 껴서 여기서도 또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도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직원들은 다 나를 회사라는 대명사를 바라보는, 내가 회사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과 때로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타스크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왜 한다고 했더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내 비전이 뭐였지? 모티베이터가 되기 위해서 난 이 일을 하는 거였지. 그런데 그 과정에 이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how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어떻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우리가 매끄럽게 가져갈 거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게 마무리가 잘 되었을 때 그건 아무도 알아주진 않거든요. 사실은 조직 개편했다고 저한테 칭찬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제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했고 상황마다 노력했다라는 것을 또 알아주는 동료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안도감과 행복감은 상당히 크고요. 그게 자기 희열인 것 같아요. 일은 재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해냈을 때 본인이 느끼는 그 희열감은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되게 묘한 게요. 잘하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칭찬받으면 우리 더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되네? 꼭 내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이런 타입이야. 나는 뭐 MBTI는 뭐야. 레지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너무 자기를 가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어놓고 찾아보는 걸 첫 번째 저는 권하고 있고 후배님들한테. 네. 두 번째는 운이 따라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 것인가. 최대한 두 발을 제발 좀 담그자. 한 발 뒤로 빼지 말자. 그래서 해보다 보면 분명히 본인만의 인사이트가 생길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이 좋아질 수 있고 어쩌면 그게 본인의 또 전문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본인의 어떤 마음의 플렉서빌리티, 상자에서 약간 벗어나서 본인을 말랑말랑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플 파트너니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가장 제 스스로에게 어찌 보면 퀘스천을 던지면서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 피플 파트너 맞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저희 딸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인데요. 아직은 이제 청소년들이고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엄마의 직업의 세계란 너희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코로나 시대가 재택근무를 이제 집에서 부득이 하게끔 만들어주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에 대한 딸들이 인식과 또 거기에 대한 인정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운 거고 하지만 뭐 제가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너희들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 뭐 이런 말들을 제가 하지는 않거든요. 각자의 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들아, 엄마가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녹화를 하게 되니까 되게 민망한데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인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엄마는 항상 든든한 지지자가 돼주고 싶어. 그래서 항상 엄마나 아빠는 너희들 뒤에 또는 때로는 옆에 묵묵히 서서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인생을 가는 길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운 냈으면 좋겠어. 너희는 너희답게 그렇게 스스로의 나를 탐구하면서 사는 그런 딸들이 되면 좋겠다. 사랑해.